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이야기 종목 브리핑으로 시작해봅니다.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전일장의 사상 최고치 경신을 뒤로하고 잠시 숨고르기 장세로 들어섰는데요. 나스닥 지수는 0.32% 하락하면서 2만 선을 겨우 방어해냈습니다. S&P 500 지수는 0.39% 하락하면서 6,056선에서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0.61% 하락하면서 9거래일 연속 하락세 보이고 있는데요. 4만 3천 선에서 마무리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하락세로 출발을 했는데요. FOMC 회의를 소화하면서 경계감이 확산되며 다우존스 지수는 9거래일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JP 모건 체이스 같은 금융주들 위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지난주 시총 1조 달러를 돌파했던 브로드컴도 4% 이상 하락했습니다. 오전에는 소매 판매 지표가 나왔는데 전월보다 0.7% 증가하면서 예상보다 강력하다는 분석과 함께 여전히 미국 경제는 탄탄하다라는 인식에 힘을 실어줬고요. 금리 인하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25bp 인하 가능성이 높지만 내년에는 매파적 기조로 금리 결정을 할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19일에 발표될 3분기 GDP 확정치와 20일에 11월 개인 소비 지출 PCE 지표까지 발표된다면 내년 금리 인하의 속도를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 10년물 국채금리는 소폭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4.4%로 마무리해주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64% 하락하면서 5,170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WTI 지수도 1.32% 하락하면서 배럴당 69.78달러로 마감했습니다. M7 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지수의 부진과 함께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애플은 0.97% 상승하면서 1% 가까이 상승해 주었는데요. 253.48달러로 마감했습니다. 역대 최고가를 또다시 경신했습니다. 애플의 상승세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산타랠리가 과연 이어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0.64% 상승해 주었습니다. 454.46달러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계속해서 상승 흐름 이어져 가길 바라겠습니다. 엔비디아는 오늘 1.22% 하락했는데요. 130.39달러로 마감했습니다. 전날 하락했던 모습을 회복하지 못하고 오늘도 하락 마감하면서 4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걷고 있습니다. 알파벳은 0.63% 하락하면서 195.42달러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장 초반부터 장중까지는 상승 흐름을 이어갔지만 장 마감이 다가오면서 하락 전환했습니다. 이어서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은 0.76% 하락하면서 231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어제 상승을 이어가지 못하고 하락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AI 관련 기술주들이 상승하고 분석가들의 전망은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점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메타 플랫폼스는 0.77% 하락했습니다. 619.44달러로 마무리했는데요. 메타의 아일랜드 지사에서 데이터 침해와 관련해 2억 6,4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힘든 장 속에서도 테슬라는 3.64%나 상승해 주었습니다. 미즈호가 목표 가격을 285달러 인상해서 515달러로 올린 후 상승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투데이 핫스탁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퀀텀 컴퓨팅입니다. 51.53%나 상승하면서 정말 급등세 보여줬는데요. 전거래일부터 양자 컴퓨터와 관련된 종목들이 뉴욕 증시에서 랠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월요일장부터 양자 컴퓨팅 관련 대표 소형주인 퀀텀 컴퓨팅 시세를 분출해내고 있는데요. 퀀텀 컴퓨팅은 양자 컴퓨팅 소프트웨어와 서비스 분야의 선두주자로 꼽히고 있죠. 전일에는 65.25% 폭등하면서 11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간밤의 거래에서도 상승 탄력은 지속됐습니다. 거기에 나사와의 계약 체결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주가가 더욱 상승했는데요. 무려 51% 넘게 상승한 채 16달러 선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또 다른 대표 양자 컴퓨팅 관련주인 D-Wave 퀀텀도 급등세 보이고 있고 아이온큐, 양자 컴퓨터계의 엔비디아로 불리는 리게티 컴퓨팅과 아르킥 퀀텀 등도 일제히 상승해 주었습니다. 미래 컴퓨팅 기술의 핵심으로 꼽히는 양자 컴퓨팅에 대한 기대가 커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슈퍼컴퓨터를 넘어서는 꿈의 컴퓨터,
과연 상용화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모르지만 최근 발표된 구글의 양자칩 윌로의 호재와 더불어 양자 컴퓨팅 기술이 시장의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화이자입니다. 4.63% 상승하는 흐름 보이면서 마무리했습니다. 화요일에 발표된 2025년 전망이 월가의 기대치와 일치하면서 약 4% 가까이 상승해 주었는데요. 팩트셋에 따르면 화이자는 내년에 610억 달러에서 640억 달러 사이의 수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되고요. 이는 예상치에 부합합니다. 화이자는 2025년 코로나19 백신과 약물 판매량이 2024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는데요. 화이자는 코로나19 제품 판매가 급격히 감소한 후 비핵심 사업을 정리해서 부채를 갚았습니다. 올해 주가는 약 12% 하락했었는데요. 스타보드는 10월에 화이자 경영진이 대규모 인수에 과도한 비용을 지출했고 해당 거래나 내부 연구 개발을 통해 수익성 있는 신약을 생산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화이자는 새로운 제조업체 할인 혜택과 기타 변경 사항들이 내년에 처방약 보험에 가입한 고령자를 대상으로 도입될 $2,000의 자기부담금 상한선에서의 혜택으로 부채를 상쇄하고도 남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엔페이즈 에너지입니다. 2.49% 상승해 주었습니다. 엔페이즈 에너지 글로벌 에너지 기술 회사인데요. 전력, 전자, 반도체 및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 기술 전반에 걸쳐서 설계를 활용해 태양광 발전과 에너지 저장의 첨단 기술 네트워크 방식을 도입하는 기술을 가진 회사입니다. 인도를 대상으로 지금까지 가장 강력한 가정용 배터리인 IQ 배터리 5P의 초기 출하를 발표했는데요. 엔페이즈는 2024년 9월에 이 배터리의 사전 주문을 발표했었습니다. 엔페이즈 에너지 최첨단 태양열 에너지 솔루션을 제공하게 되어 자랑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트럼프의 에너지 정책과 함께 태양열 발전과 관련된 엔페이즈의 주가가 증권가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도 상승세인데요. 오늘 시장에서는 태양광 장비 업체인 솔라엣지 테크놀로지스도 골드만삭스의 투자 의견 매수로의 상향 조정에 주가가 상승했죠. 앞으로 태양열 에너지 업체의 주가 추이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읽는 미증시 종목별 이슈였고요. 저는 잠시 후 글로벌 이슈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아침 빼놓을 수 없는 글로벌 이슈 쉽게 읽어드립니다.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이야기,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전 세계 펀드 매니저를 대상으로 BOA가 실시한 12월의 설문조사에서 이번 달 투자자들의 현금 보유량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조사됐습니다. 주식시장이 그만큼 강세를 보인 건데요. BOA의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의 평균 현금 배분 수준은 14% 비중 축소로 떨어졌습니다. 이는 2001년 설문조사가 시작된 이후로 주식 대비 현금 비중 축소 포지션 중 가장 큰 규모인데요. 투심이 매우 강력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설문조사에 참여한 펀드 매니저들의 평균 현금 수준은 관리 중인 자산의 4.3%에서 3.9%로 하락을 했는데요. 투자 전략가 마이클 하트넷은 이러한 모습들이 반대 매도를 유발한다고도 말했습니다. 주식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자산을 보유하고 싶은 투자자는 현금을 보유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여길 수 있다는 것이죠. 월가가 2025년 주식시장의 전망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와중에 뉴욕 증시는 최근 숨고르기 장세로 들어섰습니다. 특히 다우존스 지수는 1970년대 이후 가장 긴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과연 월가의 예상대로 2024년 지수가 산타랠리로 마무리될지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 인민은행은 통화정책 입장을 완화부터 긴축까지 총 5가지로 제시합니다. 그동안 중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완만한 완화에서 2010년 말 신중한 정책으로 전환했는데요. 이제 내년에 다시 완만한 완화로 바꿀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6개 중국 증권사는 기준금리가 평균 40에서 60bp 인하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이는 2015년 이후 10년 만에 최대 수치입니다.
중국이 내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등장과 관세, 무역, 환율 전쟁 재발 위험에 대비 태세를 갖춘 건데요. 내년 성장 5% 목표를 유지하면서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 지출을 1조 3천억 위안, 한화로는 약 256조 원을 추가로 쏟아부을 전망입니다. 이러한 재정 확대는 12월 정치국 회의와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합의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적극적인 재정과 더불어 통화 정책까지 변화한 겁니다. 중국은 그동안 수출 의존적 제조업에 초점을 맞추면서 전기차, 태양에너지, 배터리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성공을 거뒀지만 주요 무역국에서 공급 과잉이라는 반발도 불러일으켰죠. 이에 중국 정부가 경제 성장의 초점을 수출 제조업에서 내수 소비 시장으로 맞추는 정책이 중요하다는 요구가 힘을 받게 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중국은 트럼프의 관세 위협에 강한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의 자동차 기업 혼다, 그리고 닛산이 전기차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합병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두 회사는 공동 지주회사로 운영되어 각 브랜드를 독립 운영하는 체제로 합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협상을 공식적으로 시작할 양해각서가 조만간 체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회사가 합병되면 닛산이 이미 24% 지분을 보유해 최대 주주인 미쓰비시 모터스까지 지주사에 편입됩니다. 이번 조치는 자동차 산업, 특히 전기 자동차 부문의 급속한 변화에 대한 전략적 대응을 의미하는데요. 양사의 합병은 지난 8월 이들이 자동차 구성품 및 소프트웨어 공유에 관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한 이후 나온 소식입니다. 혼다와 닛산이 합쳐지면 지난 2021년 1월 피아트 크라이슬러가 프랑스 PSA 그룹과 합병해 스텔란티스를 만든 이후 가장 큰 자동차 산업 합병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혼다와 닛산은 합병을 통해 현지 상당한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테슬라와 중국 전기차 생산업체와 더 효과적으로 경쟁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건데요. 시장에서는 기존 메이커들이 이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인수합병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알파벳 산하의 자율주행차 기업인 웨이모가 2025년 초 도쿄에서 자율주행차 테스트를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첫 해외 진출 사례인 건데요. 아직 도쿄에서의 상용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은 없지만 로보택시 개발업체인 웨이모가 일본 최대의 택시 운영업체인 니혼교통과 택시앱 고와 제휴하여 차량 테스트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일본은 현재 자율주행 기술이 고령화 사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안전한 무인 교통 시스템의 도입을 앞당기고자 특정 지역을 자율주행 자동차의 테스트 구역으로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웨이모는 2024년에 미국 전역으로 사업을 확장할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이달 초에는 2025년에 마이애미에서 새로운 테스트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는데요. 11월에는 로스앤젤레스에서 무인 승차 서비스를 시작했고 9월에는 우버와 협력해 오스틴과 애틀랜타로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웨이모는 GM이 크루즈 로보택시 투자를 중단한다는 발표 이후 일주일 만에 도쿄 진출을 발표했는데요. 크루즈는 그동안 웨이모의 주요 경쟁사 중 하나로 꼽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현지 시간 17일 10만 8천 달러 선을 처음 돌파하면서 11만 달러 선에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미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비트코인 한 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0.22% 내린 10만 6,734달러에 거래됐습니다. 비트코인은 이날 한때 10만 8,300달러대까지 상승했습니다. 지난 15일 10만 6,500달러대에 오른 데 이어서 3일 연속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건데요. 이날은 미 연준의 올해 마지막 FOMC가 개최된 날이라는 점에서 더욱 눈길을 끌었습니다. 다만 비트코인은 나스닥 지수가 약세를 나타내면서 하락세로 돌아섰을 때 같은 시간 시가총액 2위 이더리움은 소폭 내렸고 리플은 상승하여 거래됐습니다. 이로써 11만 달러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과연 비트코인의 상승 행진이 앞으로 어떻게 이어질지 시장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스타벅스 노동자 연합은 사측과의 협상을 요구하면서 노조 바리스타의 98%가 파업을 승인하기로 투표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섭 대표단은 올해 마지막 예정된 세션에서 화요일에 스타벅스와 협상에 복귀하여 기본적인 틀에 합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스타벅스와 노조는 올해 수십 개의 임시 합의안을 제시했지만 2년 이상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월 말 중재를 통해 관계가 회복되는가 싶었지만 다시 냉각되고 있는 건데요. 노조는 아직도 수백 건의 부당노동 관행 사건이 해결되지 않았고 스타벅스가 바리스타 급여와 기타 혜택을 다루는 협상안을 제안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스타벅스는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였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